마지막으로 간략히 한번 좀 다뤄볼게. 지금 고발 사주 의혹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도 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대검 그것도 부족해서 서울중앙지검 공수처 경찰 국정원 사정기관이라고 생긴 것들은 다 지금 달라들어서 그렇죠. 수사를 한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판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인력도 부족하고 수사 경험도 없어가지고 별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 같고, 대검에서는 한동수 감찰부장이 나섰지만 그 사람도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감찰을 해봤자 딱 떨어지게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무서운 게 서울중앙지검 아닙니까? 그렇죠. 공공수사부에서 나섰어요. 그렇죠. 옛날로 말하면은 이 공공수사부는 공안부라고 했죠. 그렇죠. 무서운 데입니다. 특수부고 공안부가 검찰의 양대 추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공안부가 나서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추석 연휴도 발라보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제 자료 분석도 하고 모든 그런 뭡니까 핸드폰 포렌식도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중앙지검에서 기존 인력이 검사 6명이었는데 지금 뭐 대검 연구관도 2명 파견하고 또 검사 4명을 추가로 파견해서 12명이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예요? 공수처에서도 수사하고 한동수 감찰도 하고 중앙지검에서 12명이 인력이 투입돼서 그러니까 먼지까지 탈탈 털고 있는 거죠 지금. 조국 수사, 국정농단 수사 검사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거보다 더 많이 하는 거죠. 여기도 정보통신범죄 전담부인 형사 12부 그리고 공공수사 2부 1부에서 하는데 반부패 강력수사부 경제범죄 형사부 동원할 수 있는 최강 팀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털고 뭐 있습니다. 정치 보복인 거죠. 윤석열을 어떻게든 흔들겠다 하는데 엮어야거든요. 엮을.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어요. 다만 이제 4월 3일 날 작년 4월 3일 날 그 조성은이가 고발장 사진 같은 거를 뭐 다운로드 받은 건 확인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렇게 설설설 흘리나요? 일부러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 뭐 무슨 했냐.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내놓고 이 얘기를 해야지. 슬슬 흘리는 거죠. 근데 친여 언론한테 쏙 흘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여부도 지금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여론 조성용으로 흘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조성은이가 텔레그램 대화방을 폭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웅한테 받은 건지 이게 추가 입증을 또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운 받은 거에 손준성 검사 보냄이 있다는데 만약에 손준성이가 김웅한테 가기 전에 누구 제3자를 통해서 김웅한테 갔다. 그래도 손준성 드림은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지금 내가 보니까 하나도 안 된 거죠.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추석 연휴도 지났고 분석 작업도 뭐 그동안 휴대전화라든가 압수물이라든가 USB 뭐 이런 거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언제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그리고 조성은이를 직접 불러서 조사를 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손준성에 대해서는 손준성의 통화 기록까지 다 샅샅이 뒤졌다는 거예요. 손준성이가 고발장을 안 쓰고 다른 검사가 써가지고 이렇게 손준성한테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갔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직접 본인이 안 보내고 또 다른 루트를 해서 갈 수도 있겠다 했기 때문에 그 무렵에 손준성의 뭐 PC, 휴대폰 모든 것을 지금 뭐 현직 공무원이니까 뭐 샅샅이 뒤지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때 통화했던 검사들까지도 다 이제 조사에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아직까지는 뭐 나온 게 없고 제일 중요한 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련됐다는 건 뭐 전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준성이라든가 뭐 김웅이가 공모를 해서 그런 일을 벌였을 수도 개연성은 혹시 하나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슨 윤석열과의 연결고리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들이 예를 들면 충성심의 발로로서 뭐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정치적 목적 김웅이가 자기가 그때 송파에 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뭔가 한 건 터뜨려서 뉴스를 만들어가고 그걸 홍보하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윤석열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죠. 그러니까 김웅이가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전부 거는 기억이 안 난다는 예, 거예요. 자꾸 여러 사람 엮여서 자기도 n분의 1만 수사받겠다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이 이름을 왜 붙여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장동 의혹 사건 이거는 이재명을 네. 붙여야죠. 그때 성남시장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프레임을 만드는 거 아니냐 싶은데.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김홍희가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손준성하고 뭐 이야기 좀 하고 뭐 이렇게 갖고 뭐 정보 좀 없냐 해가지고 자기가 뭐 한 건 터뜨리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조성은이 당시 선대위 부위원장으로서 이런 그렇죠. 역할을 맡아서 이렇게 제보 들어온 걸 이제 당에 전달하는 역할이니까 고리 보내가지고 당에서 고발을 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제 선거에 그렇죠. 이 선거하는 사람은 그냥 뭐 피가 마르지 않습니까? 또 초선 첫 출마했으니까 뭔가 한 건 하려고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봐야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저 제보 사주가 더 커요. 현직 국정원장 박지원, 조성은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의혹이 또 가지 저 않습니까? 뉴스버스인가에 뭐 이진동 대표 이 사람들 세 명이 저는 커넥션의 확률이 더 높은 거 아니냐. 여기는 세 번이나 국정원장 그 바쁜 사람이 제보하기 전에 세 번이나 만났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지금 검찰 수사의 모든 초점은 손준성과 김웅 그리고 윤석열과의 연결고리를 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누가 보더라도 그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의 축은 제보 사주란 말이에요. 그럼 그쪽 수사를 해야죠. 그쪽 수사 안 하고 있어요. 과거 채널A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검언 유착이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권언 유착으로 밝혀졌어요. 그렇죠. 채널A는 아무것도 안 근데 했죠. 이 권언 유착은 수사를 안 해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억울하게 채널A 기자만 감옥 갔다 온 거죠. 지금도 지금 박지원, 조성은 거기 제보 사주. 박지원 휴대폰 빨리 압수수색 해야 돼요. 그럼요. 둘이 무슨 문자가 오갔는지. 휴대폰 그리고 수첩. 본인이 모든 일은 다 수첩에다 깨알같이 적어놓고 그렇죠. 그러죠. 그거는 수사, 빨리 압수. 뭐 안보 문제가 있으니까 국정원장은 공개는 안 하더라도 일단 수사해서 증거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아예 안 하는 거랑 공개 안 하는 거랑 다르다고 봐요. 압수해서 수사하는 것도 그건 별개 문제죠. 그렇죠. 국가기관이 하는 건데요. 국가 안보만 좀 빼놓고 하면 되잖아요. 이건 조성은 만난 건 국가 안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관계없죠. 이거야말로 본인 스스로도 공적인 일이 아니고 사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거 아닙니까? 사담을 나누고. 뉴스버스라는 매체가도 자꾸 윤석열 관여를 자꾸 해서 넣는데 그 고리가 없잖아요. 이건 언론인의 도리가 어긋나거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언론인의 도리가 어긋나요. 그런 면에서 뉴스버스라는 매체도 이번에 도덕적인 지탄을 피할 수 없는 거다. 다만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현 정권이 이용하려다 보니까 다음 달 초에 이제 국민의힘 경선 있고 또 11월에 또 하고 하는데 그 주요 고비 때 또 후보자를 검찰로 부르는 거 아니냐. 이래서 표심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러려고 이 사건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경선에서 윤석열을 잡으러 틀어가지고 아웃시키든가 말하자면 야권 대권 후보로 몸되게 하든가 결정적인 타격을 주어서 되더라도 아주 그냥 완전히 상처뿐인 영광이 되게 만들든가 그러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발 사주를 자꾸 키우려고 그러는데 이 고발 사주를 대장동이 덮어버렸어요. 대장동이 덮고 대장동이 덮어버렸어요. 박지원이가 가서 윤석열 또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해줘 버렸죠. 박지원이가 가서 또 똥 싸놨죠. 거기다가 또 이재명이가 수박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온갖 악재가 지금 다 겹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BTS가 유엔총회에 참석한 건지 문재인이 참석한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쯤 아마 하와이에서 오는 중인지 하와이에서 여행을 즐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갖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대요. 저는요, 진짜 자다 봉창 뚫는 소리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종전선언 제안하는 거 보고 지금 국가 예산, 연금 이런 거 후세들 거 다 땡겨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야, 이제는 안보까지도 땡겨 쓰는구나. 자기는 평화의 사도로 생색 다 내고 북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다음 정권에 다 떠넘기는 거예요. 나는 평화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폴레옹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나중에
다음 정권이나 북핵이 완성되면 그럴 거예요. 나폴레옹 말대로 오늘 우리가 겪는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 나폴레옹이 얘기했거든요. 네, 지금 문재인 5년 동안에 평화 퍼주기만 하고 평화로 말만 하고 북한은 시계 두 개잖아요. 하나는 핵 개발하는 시계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어요. 하나는 대화의 장이 왔다 갔다 하는 시계. 근데 북핵 개발을 저렇게 완성 단계까지 놔둘 정도고 지금 IAEA 사무총장까지 북핵 완성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가하게 평화협정. 아프가니스탄이 종전협정, 평화협정 안에서 저렇게 망했습니까? 그러니까. 예? 2차 대전 일어날 때 체인벌린인가 영국에 예, 히틀러랑 챔벌린인가 뭔가 챔벌린. 예, 챔벌린. 히틀러랑 그 평화협정 체결하고 공항 들어올 때 이거 흔들었잖아요. 평화협정. 우리 평화가 찾아왔다고. 예. 불과 얼마 만에 독일이 침공했잖아요. 프라하.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불가침 문재인이라는 협정 사람은 그런 거 평화 협정 예. 백날 종이짝에 예. 불과합니다. 맺어봤자요. 경제만 다음 정권에 떠넘기는 게 아니라 안보까지 다 다음 정권 후세한테 다 떠넘기고 본인은 알짜배기만 찾아먹는구나. 도대체 예.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예. 없어요. 아들 문준용이는 저게 세금이나 뜯어먹고 있고 거의 뭐 2억 원을 뜯어먹었다면서요? 예? 2억이 넘죠. 그 먹고 살만한 집안에서 딸 이 코로나 사이는 어린데, 또 예. 이스타 항공 또 다 그거 온 가족이 다 앵벌이 하고 뒷바라지를 있어요. 받고 있는 그 거 경호원하고 다 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김정숙의 버킷리스트에 BTS 오고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을 가는 것도 들어있을까요?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예. 그 세계적인 여기야말로 아티스트네. 그렇죠. 문준영이가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아니라 BTS야말로 세계적인 아티스트고 메트로폴리탄 가가지고 또 알지도 못하면서 뭐 예술 감상이 어쩌고 저쩌고. 이 코로나 와중에 바이든 그러니까. 대통령이 웬만하면 오지 말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 코로나 와중에. 그래도 김정숙이 버킷리스트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올 거예요? 가가지고. 어떻게 올 거예요? 가야지. 가서 할 얘기 없으니까 종전 선언이나 하자고. 그거 국내 정치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내 정치도 누가 그걸 콧방귀 끼는 사람이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정치를 위해서 저 미국까지 날아가서 방탄소년단 데리고 다닌 건데 방탄소년단도 저 좋아서 했을까요? 뭐가 좋겠습니까? 진짜 지겹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 돈이 얼마가 자기들은 공연을 했으면 돈이 얼마 없는데 그거 했겠습니까? 저 누구예요? 그 의전비서관하는 그 친구가 또 하나 기획을 탁현민이가 미국 갔잖아요. 탁현민이가 미리 9월인가 언제 갔었지 않습니까? 뭘로 갔나 했더니 그거 그 쇼하러 간 거죠. 쇼하러 간 거예요. 8월인가 언제 유엔 갔다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뭔가 작품을 하나 내려고 그런 모양에 했더니 결국 BTS 그렇죠. 유엔 총회 가는 거예요. 뭐 문재인은 사실은 그 곁다리고 들러리로 갔고 BTS를 데리고 모시고 간 거예요. 문재인 유엔 총회 연설하는데 사람도 듬성듬성 몇 사람 앉아있지도 않고 앉아있는 사람 다 휴대폰 문자하고 있더라고요. 카톡 같은 거. 그것도 좀 막 얘기해가지고 좀 앉아 있으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오면서 저 되게 뭐 외국 갔다 오면서 무슨 특별 수사 이런 걸 막 지시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렇죠. 장자연 김학의 수사하라 그렇죠. 하고 또 무슨 당신은 기무사령부 그거 하라고 그랬죠. 뭐 버닝썬 수사하고 막 화를 막 냈죠. 이번에도 탁 돌아오면서 그 대장동 사건 철저히 수사하고 이번에 제보 사주 사건 국정원 제대로 정치 또 사찰을 했는지 그 수사하라 말이에요. 이렇게 딱 하면은 문재인가 그동안 실점했던 거 그래도 반은 만회를 할 텐데 그 얘기를 할 문재인이 아니죠. 그건 우리들의 희망사항이겠죠. 희망사항이죠.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